안녕하세요. 모바일 개발자 노수진입니다. 지금은 사용자가 수백만 명인 국내 서비스도 많고 수천만 명 이상의 글로벌 유저가 사용하는 서비스들도 많이 보입니다. 제가 신입 개발자로 커리어를 시작했을 때를 돌이켜보면 지금처럼 고속 성장하는 스타트업이나 앱들이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국내 앱 중에 단연 트래픽 최고는 카카오톡이었고 조금 더 글로벌하게 성공한 앱 중에는 라인 메신저가 양대 산맥으로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합격했던 회사 중에 가장 트래픽이 많다고 생각했던 라인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막 커리어를 시작하던 뉴비 입장에서 어마어마한 트래픽을 다룰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으로 보였고 다른 곳에서는 쉽게 얻을 수 없는 경험을 할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모바일 개발자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터무니없게 느껴집니다. 왜냐면 수천만 수억의 트래픽을 감당하는 것은 백엔드 개발자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것도 잘 몰랐습니다. 그 후로 저는 초기 스타트업에서 혼자서 앱을 개발하기도 했었고 대기업에서 새롭게 출시하려고 하는 앱을 만들기도 했었고 이미 글로벌 수백만 명의 MAU를 보유한 앱들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한 명도 없는 새 앱을 만들던 수백만 명인 앱을 만들던 저희 팀과 제가 작성했었던 코드나 고민거리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UI를 만들거나 비즈니스 로직을 만들 때 성능이나 사용성이나 코드 품질 등에 대해서 고민은 했지만 그게 앱의 유저가 얼마나 많은지는 큰 영향이 없었어요. 물론 작은 서비스와 큰 서비스의 차이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사용자가 정말 많으면 매우 드물게 발생하고 또 재현이 쉽지 않은 희귀한 버그들을 접할 기회가 생기는데 이것도 나름 특별한 경험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솔직히 만족스럽진 못했습니다. 과연 이게 다인가 그런 의문이 끊이질 않았어요. 조금 더 아는 게 생기고 나서 다시 생각해보니 백엔드와 모바일 프로그래밍은 환경이 아예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백엔드 개발자가 개발한 프로그램은 한정된 서버 컴퓨터 자원에서 실행이 되고 사용자가 몰리면 짧은 순간에 그 서버 컴퓨터로 요청이 몰립니다. 하지만 모바일 앱은 모바일 개발자가 개발한 코드가 빌드가 돼서 바이너리 형태로 통째로 사용자의 폰에 다운로드가 되고 거기서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한 코드는 배포 후에는 딱 한 명을 위해서 돌아가는 코드가 되는 거죠. 서버는 대수를 늘리는 게 비용과 직결되지만 모바일 앱은 비용 없이 무제한 복사가 가능합니다. 그럼 모바일 앱은 제가 그때까지 경험해본 게 전부인 걸까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해외 기업에서는 모바일 개발자가 수십 명, 수백 명이 하나의 앱을 개발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대표적으로 우버 같은 회사였죠. 우버가 립스라는 아키텍처 프레임워크를 막 발표했을 때였는데 대체 어느 정도길래 자체적으로 아키텍처까지 개발하나 감히 상상이 잘 안 갔습니다. 그러다가 동남아 슈퍼 앱을 개발하는 그랩으로 이직을 하게 됐고 그랩도 우버와 비슷하게 많은 모바일 개발자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기대감을 안고 입사했습니다. 입사 첫날 맥북을 받고 가장 먼저 엑스코드를 깔고 소스코드 접근 권한을 받아서 프로젝트를 얼른 빌드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세팅을 마치고 빌드를 했는데 10분, 20분, 30분이 지나도록 끝나지가 않았고 맥북 펜만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맥북이 뻗은 줄 알고 엑스코드를 껐다 켜보고 컴퓨터도 껐다 켜보고 계속 다시 시도해봤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계속해서 빌드가 끝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딴 일을 하다가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드디어 앱이 빌드 됐더라고요. 빌드 로그를 보니까 1시간 반이 걸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다음번 팀 미팅 때 iOS 개발자들한테 제 컴퓨터에서 빌드가 1시간 반이 걸리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때까지도 제가 뭐를 잘못해서 이런 줄 알았던 거죠. 하지만 머지않아 이게 앞으로 저의 뉴 노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앱 개발의 병목은 사용자가 아니라 개발자가 발생시키고 있었습니다. 개발자의 수와 앱의 규모와 앱이 복잡해지는 속도에 의해서 발생하는 확장성의 문제가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랩은 플랫폼당 거의 200명의 개발자가 기여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새 버전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코드를 기여하려면 머지 리퀘스트를 만들어서 코드 리뷰를 받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가끔 팀원들이 바빠서 코드 리뷰가 좀 늦어지면 하루가 흐르기도 합니다. 다음날 머지 리퀘스트에 돌아가 보면 이미 제 커밋은 메인 브랜치보다 100개 이상 뒤쳐져 있는 걸 발견합니다. 이 정도의 속도로 앱이 복잡해지고 커질 때는 스케일의 문제가 눈에 띄게 빠른 속도로 발생합니다.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 빌드 시간이 무시무시하게 증가하고 수백 명의 개발자가 한 앱에 커밋을 하면 코드 충돌도 잦습니다. 늘어난 빌드 시간과 복잡한 코드 때문에 QA와 디버깅 시간도 증가를 하고요.
예상치 못한 회귀 버그가 종종 튀어나옵니다. 이 모든 게 합쳐져서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이 증가합니다. 또 이런 문제들은 앱과 팀의 규모가 작을 때보다 몇 배나 빠르고 큰 규모로 발생합니다. 사용자에게도 이런 문제가 전가되기 시작하는데요. 앱 시작 시간이 증가하고요. 또 여러 개발자가 최적화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없이 코드를 추가하다 보면 자원을 불필요하게 사용하게 돼서 배터리를 더 빨리 잡아먹는다거나 또는 중복된 네트워킹이 발생해서 비싼 자원을 쓸데없이 낭비하기도 합니다. 앱 용량도 빠르게 증가하는데 앱 용량은 소스코드보다는 이미지나 로티 파일 같은 디자인 리소스가 더 많이 차지하고 또 의외로 번역어가 저장되어 있는 스트링 파일도 무시 못할 정도로 빠르게 커집니다. 그리고 안정성이 떨어지면 버그가 많아져서 유저들이 사용하기 불편함을 느끼게 될 수도 있죠. 산업이 꾸준히 성장하려면 기반 시설이 중요한데요. 산업화 시대에는 공장이나 고속화 도로망 같은 것들이 중요했습니다. K-팝도 한국 소속사들의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 덕분에 스타들을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있는 거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작고 귀여운 나의 앱이 슈퍼 앱으로까지 계속 성장하기 위해 중요한 기반은 좋은 아키텍처라고 생각합니다. 회사나 서비스가 망해서 아예 없어지지 않는 이상 앱은 계속해서 커지고 복잡해질 거예요. 반대로 기능이 줄어들거나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간단해지는 경우는 없어요. 사업의 성장함에 따라 성장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확장성 높은 아키텍처를 구축하는 게 모바일 개발자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아키텍처가 좋은 아키텍처라고 볼 수 있겠죠. 확장성 있는 아키텍처는 몇 가지 특성이 두드러집니다. 먼저 객체와 모듈이 각각 명확한 역할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온갖 잡다하게 모든 일을 다 하는 객체를 우리는 원하지 않죠. 데이터의 흐름이나 로직을 쉽게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향 범위가 잘 보여서 사이드 이펙트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제하지 못한, 예상치 못한 사이드 이펙트를 우리는 버그라고 부르잖아요. 경계선이 명확해야 프로젝트가 커져도 유지보수의 어려움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걸 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화에 유연합니다. 개발 상황은 계속 바뀝니다. 기획이 바뀌기도 하고요. 어느 날 사용하던 외부 프레임워크가 지원이 중단되기도 하고요. 또는 쓰던 데이터베이스를 갈아 끼우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Program to an Interface, not an Implementation 이라는 격언도 있듯이 변화에 유연하려면 의존성은 디커플링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조가 단순해야 유연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추상화나 오버 엔지니어링은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가 용이합니다. 앱의 기능이 많아지고 코드가 방대해지고 코드 추가 속도가 빨라질수록 자동화 테스트 없이는 품질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게 매우 어려워집니다. 품질 관리를 위한 테스트 단계가 나중에는 배포에 심각한 병목이 됩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모바일 앱에서 자동화 테스트는 필수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강의 1부에서는 코드 레벨에서 로직을 분산시키고 객체들을 명확한 역할로 하나의 역할만 하는 객체로 쪼갠 뒤에 다시 조립해서 재사용 가능한 코드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 거고요. 2부에서는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구조를 어떻게 모듈로 나눌지 그리고 여러 개발자가 동시에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만들기 위한 개념을 학습하고 실습해 볼 겁니다. 3부에서는 다양한 테스트를 종류별로 작성해보고 어떤 종류의 테스트를 얼만큼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동화 테스트를 대규모로 운영할 때 유의할 점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세션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